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고려시대의 불교 문화를 찾아서 우리 박물관에서는 고려시대 불교 문화를 탐색하기 위해 문화유산 답사를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하고 엮어가지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1회차 안동 봉정사. 봉정사 하면 뭐 우리 생각나죠? 고려시대 하면은 주심포양식하고 다포양식, 뭐 주공무대, 다응응보 이렇게 외운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외운다고 했습니다. 좀 절 이름하고 건물 이름을 더 잘 외워놓는 게 바람직하죠.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이 되죠. 그래서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무량수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이렇게 하면은 주심포 양식에 해당하는 거고, 다포 양식에 해당하는 거는 성불사, 응징전, 서광사, 응진전, 심원사, 보광전 뭐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 긍, 무, 대, 다, 응, 응, 뭐 저는 이렇게 외우다가 이제 절 이름을 계속 보다 보니까 계속 외워졌다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외우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장격으로 나오는 거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현존 최고기 때문에 잘 나온다고 했어요. 반면에 이제 조선은 17세기 것만 나온다고 했죠. 조선에 가게 되면 금미가 화가 나서 버팔로가 됐어요.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금산사 미륵전, 여기는 화엄사 각광전, 법주사 팔상전. 지금까지의 문제는 이걸로 뭐 계속 다 풀리고 있습니다.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광전, 법주사 팔상전. 한번 읽어보죠. 1번 위쪽에 선지에서 위쪽을 한번 쳐다보니까 안동 봉정사가 나왔죠. 그러면 봉정사 극락전과 상관이 있는 거고, 논찬 관족사 하게 되면 뭐 은진미륵이 있죠. 그다음에 순천 송광사 하게 되면은 이 진울과 관련해가지고 뭐 진울선조 정돈수송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수선사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송광사가 되어 있죠. 합천 해인사 하면은 뭐 장경판전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강진 백년사가 나왔네요. 그러면 요새가 또 나와야죠. 그래서 선지 하나씩 읽어봅니다. 팔상전을 통해서 본 5층 목탑의 구조. 팔상전 하게 되면 법주사 팔상전이죠. 법팔로. 가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안 나왔죠. 법주사가. 그래서 상관이 없다. 조선시대 거죠. 석조 미륵보살 입상의 조형적 특징. 은진미륵을 말하고 있죠. 뭐 이건 옳은 설명이 될 테고. 3번 보조국사 진울의 생애와 주요 활동. 송광사 이름을 알면 뭐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8만 대장경에 운반 과정 보강 경위 하면은 뭐 맞는 이야기죠. 5.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요새의 신앙 결사 운동. 요새는 뭐 1100참 해가지고 천태종을 이어받았고, 뭐 백년결사, 백년사에서 한 거죠. 이 우리 선지에 나오는. 그리고 뭐 참회 그런 걸 강조를 했다. 법화신앙이라는 단어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하고 엮어서 외워둡니다. 요새하면 법화신앙해서 정답이야 1번이 되죠. 이거가 그렇게 활용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팔상전 하게 되면 법팔로 법주사 팔상전만 이렇게 알고 있어도 조선시대 건물을 던져준다. 조선시대에는 이거 3개만 자꾸 반복적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국보, 충청북도, 보은군, 조선시대, 부처의 생애라는 말이 하나 나왔고,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었다, 인조 때 중건되었다고 해. 이건 뭐 문제에서 이 정도 붙여서 외웁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 목탑이야. 이게 이제 핵심어가 되죠. 전에도 한번 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법팔로에 대한 이야기죠. 법주사 팔상전이다. 다시 한번 조선시대 하게 되면은 금미가 화가 나서 법팔로가 되었다.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이 되겠습니다. 뭐 선지 이렇게 보니까 법주사 팔상전에 대한 그런 설명이죠. 부처의 생애 하게 되면 이제 8가지 상이라고 해가지고 부처의 생애에 대한 8가지 상. 그래서 이름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상전이다. 부처의 생애 여기까지도 붙여둡니다. 부처의 생애를 표현한 거고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 목탑이다. 옆에 화가나 그리고 금미가 나왔죠. 그럼 1, 2, 3번은 다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4번, 5번은 그냥 붙여준 것 같아요. 무량사 극락전, 마곡사 대웅보전. 마곡사 대웅보전도 뭐 은근히 계속 반복이 되네요. 이 둘은 이제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그런 건축물인데요. 뭐 무량사 극락전 하면 뭐 인조 때 만들어졌다고 하죠. 근데 뭐 그렇게 비중이 있지 않고요. 우리 나오는 비중 거의 뭐 약속이나 한 듯이 금미가 화가나 버팔로가 되었다 하게 되면은 조선에 해당하고요. 고려에서는
주궁 무대에서 봉정사 극락전하고 부석사 불량수전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거의 답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문제 봅니다.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이 사진을 보니까 사진은 정전이 됩니다. 종묘에 있는 거죠. 읽어봅니다. 태조 이성계가 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효를 실천하기 위해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가장 먼저 짓기 시작한 공간이다. 왕실의 정통성하고 효를 실천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건축물들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중건되었다. 정전은 국보로, 영년전은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전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는 건데 이 안에 뭐 이미 답이 있지 않나. 왕실의 정통성 그리고 효를 실천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사진을 보든 여기를 보든 정전에 대한 내용이죠. 1번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종묘에 대한 설명이죠. 2번 공자와 여러 성현들의 위패를 모셔놓았다. 문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묘자는 그 묘지할 때의 묘자가 아니라 이제 사당 묘자를 쓰는 거죠. 3번 신농씨와 후직씨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곳이다. 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신농씨 하게 되면 농사의 신이라고 그러고 후직씨 하게 되면 곡식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행사를 했다고 그러죠. 이 행사가 끝나고 먹는 게 이제 선농탕이 됐는데 소를 잡아서 뭐 소 국말이 밥을 먹었다. 이게 이후에 이제 설렁탕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4번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입니다. 3번이나 4번이나 뭐 거의 비슷하죠. 이제 사직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종묘사직, 종묘사직 뭐 이렇게 묶어서 잘 표현되는 글들이 많죠. 5번 일제에 의해 경내에 조선 총독부 청사가 세워졌다. 경복궁에 대한 내용이죠.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고 뭐 종묘, 문묘, 선농단, 사직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 정도나 읽어놓으면 이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죠.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풀어봅니다. 가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죠. 보니까 이 전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죠. 종묘하고 문묘가 있어요. 종묘할 때 이건 무덤인데 문묘할 때는 무덤 묘자가 아니라 사당 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직단하고 선농단 둘 다 비슷한 거죠. 사직단에는 이제 국사신이라고 하고 국직신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쪽은 이제 땅이고 땅에 대한 신이고 이쪽은 오곡에 대한 그런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항상 농경이 좀 중심이 된다라고 했고요. 선농단이라는 것도 이제 신농하고 농사의 신 그리고 뭐 후직이라는 오곡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풍년을 기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농단과 사직단, 선농단에서 이제 행사가 끝나면은 소마리 국밥을 소고기를 넣은 국밥을 먹었는데 그게 이후에 이제 뭐 설렁탕이나 설롱탕이 됐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뭐 읽어보죠. 동관왕이 또 나왔네요. 동관왕 하게 되면은 이제 관우의 사당인데 관우가 좀 난데 없잖아요. 위초고 삼국시대 그 옛날 일인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제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이제 도와주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에 요청을 합니다. 중국에 이제 유명한 장수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어라 해서 명나라 요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데없이 관우에 대한 그런 사당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는 뭐 관우가 임진왜란 때 와가지고 도와줬다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뭐 많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송시열이 이런 걸 좋아하죠. 읽어봅니다. 1번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셨던 곳이다. 사직단이 아니라 종묘에 대한 설명이죠. 2번 초계 장수인 관우를 제사 지내는 사당이다. 동묘 앞 역에 있는 동관묘가 되겠습니다. 3번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 서원에 대한 설명이죠. 4번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이건 뭐 향교 아니면 서울에 있는 성균관인데 문묘가 있는 지역 뭐 다에 해당하는 거죠. 성균관이 해화역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국왕이 신농과 후직에게 풍년을 기원하던 곳이다. 선농단이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마지막 문제 살펴봐요. 가마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가 보니까 뭐 청주 흥덕사, 나는 논산 개태사, 마는 안동 봉정사, 그리고 그 다음에 군위 인각사. 이건 굉장히 좀 생소하죠. 합천의 인사는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제 하나하나 읽으면서 검토해보죠. 가 직지심체 요절의 인쇄 과정을 살펴본다. 직지를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우왕 때 청주의 흥덕사. 뭐 가에 대한 바른 설명이죠. 2번 읽어봅니다. 팔상전에 나타난 목탑 양식의 특징을 찾아본다. 우리 조선시대 건축물 하게 되면
금미가 화가 나서 버팔로가 되었다. 이게 버팔로에 대한 내용이죠. 법주사, 팔상전. 뭐라고 했습니까? 남아있는 조선 유일의 목탑이다. 그래서 다 하게 되면 논산 개태사가 아니라 법주사죠. 법주사는 우리 그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논산 개태사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뭐 정답이야 2번일 테고, 또 여기서 버팔로가 뭐 굉장히 인기가 있네요. 답으로 잘 나오는 단골이다. 3번 팔만대장경판의 보존 방식에 대해서 조사한다. 합천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뭐 옳은 설명이죠. 자, 이련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경위를 알아본다. 이건 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군이 인각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데, 이련이 삼국유사는 여기서 썼다고 그래요. 삼국유사가 쓰인 곳,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가라고 하기에는 뭐 법주사 팔상전을 알아가지고 2번이 답인 거를 아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은 거라고 해요. 군이 인각사에서 삼국유사를 썼다. 5번 읽어봅니다. 주심포 양식 건축물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한다. 또 고려시대도 한번 검토를 해봐요. 주국무대 다응응보 하는데 주국무대 이렇게만 외우면 큰일 난다 라고 했어요.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그리고 부석사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예산 수덕사 대웅전. 안동까지 써줄까요? 이 중에서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뭐 현존 최고이기 때문에 잘 나오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도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말을 한번 보니까 안동 봉정사죠. 그럼 뭐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얘가 단골이라고 했습니다. 현존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러면 건축물들이 나오면 좀 어려워 보일 수가 있는데, 막상 이렇게 딱 외워야 될 것만 딱 집어가지고 하면은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문제,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그 범위에서 이 정도나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심지어 정답인 경우들이 뭐 맨날 버팔로만 나오고 맨날 공정사 극락전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성이 무지하게 높기 때문에 이렇게 꼭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암기를 뭐 이렇게 마음 먹으면 오히려 더 적지 않나요? 주국무대 다응응보 그만 외우고, 금미가 화가 나 버팔로가 되었다, 이것만 가지고 조선하고 고려의 불교 관련된 건축물들을 다 풀 수가 있고, 아까도 뭐 선농단, 사직단 그런 게 어렵지 않잖아요. 다만 이제 뭐 그거는 문제 비중이 몇 개 안 나오죠. 1000개 중에서 막 2개 그 정도, 3개 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뭐 나오면 틀리지 말자. 배점도 높잖아요. 3점이나 되니까.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